자, 두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조건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일단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하는 방식 자체가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섞으라는 뜻이니까 A의 원소의 인원을 세요. 그 B의 집합의 원소 개수를 셉니다. 그런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빼줘야지만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나옵니다. 이건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인원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죠. 맞아요?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는 방이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왼쪽 방, 왼쪽 방, 가운데 방, 오른쪽 방. 근데 각 반마다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몇 번씩만 세야 돼요? 한 번씩만 세야 되겠지. 그래야 전체 인원의 개수를 한 번씩 센 거니까. 근데 잘 봐. A 합집합 B의 인원을 세는데 일단 얘가 뭐냐면 A 동그라미 색칠하는 뜻이에요. A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얘는 B 동그라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지. B 동그라미 세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죠? 가운데 있는 게 몇 번 세죠? 2번 세죠. 근데 몇 번만 세야 돼? 한 번만 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원을 한 번은 빼주는 겁니다. 그게 이 공식이에요. 아셨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숫자만 쓰면 되니까 이제 숫자만 써봅시다. 합집합의 인원수 6명, A의 인원수 3명, 4명. 그럼 여기 몇 명 빼야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 몇 명 빼야 돼요? 7명이잖아. 7명에서 몇 명을 빼야 6명이 돼요? 1명. 이렇다는 뜻이야, 문제가. 여긴 다 그런 거예요. 숫자만 잘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차집합, 여집합, 요 개수로 한 문제.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아까는 설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개념 때문에 식으로 보여드리는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A. 그림을 그립니다. B. A는 몇 명? 10명. 이렇게. 됐어요? B는 몇 명? 13명.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동그라미 전체 10명, 오른쪽 동그라미 전체 13명. 근데 교집합은 어딜 말하죠? 가운데, 여기 5명. 그럼 생각해봐. 왼쪽 동그라미 전체 10명이야. 근데 가운데가 5명 있대. 그럼 왼쪽에 누가 있죠? 5명. 여기 오른쪽 동그라미 전체 13명, 가운데 방에 5명. 그럼 오른쪽 방은 8명이 되겠죠. 됐니? 그 전체는 몇 명? 전체는 20명. 이제 세보자. 여기 5명, 가운데, 왼쪽 5명, 가운데 5명, 오른쪽 5명, 합치면 몇 명? 18명. 그럼 2명은 동그라미 안에 안 들었잖아. 왜 2명이냐면 총 20명이니까. 그럼 18명에서, 20명에서 18명 빼면 2명 남지? 2명은 여기 있다는 얘기네. 이해됩니까? 이제 문제 풉니다. A의 여집합 인원 몇 명입니까? A가 몇 명이죠? 10명이었잖아. 그럼 전체 20명에서 10명 빼면 몇 명 남아요? 전체 20명 중에서 10명 빼니까 10명이 남더라. 전체에서 A를 빼면 A 여집합 인원이 나온다 라는 표현이고, B 여집합은 전체 인원에서 뭘 빼야 되죠? 당연히 B를 뺀 나머지 인원을 세는 거니까 B의 인원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20명에서 13명 빼니까 몇 명? 7명이 된다.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기억 어렵지? 어려울 거 없어요. 이 기호 다시 써볼까? A 교집합 B 어디니? 가운데 5명. 그럼 이게 이 위에 여집합 붙으면 뭐가 되죠? 5명 빼고 전부 다. 거기 인원 몇 명? 20명에서 가운데 있는 5명 빼는 거니까 15명. 그 다음에 A 차집합 B. A 차집합 B 땅은 어디니? A 차집합 B. 순수한 A.
여기. B랑 섞이지 않은 순수한 A. 여기 몇 명? 몇 명이야? 5명. 그럼 B-A. 순수한 B. 여기지? A랑 섞이지 않은 순수한 B. 몇 명이에요? 8명. 이렇게 하면 아주 쉽다고, 문제가. 안 어려워. 진영 알겠니? 그럼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 하나만 해보자. 건운의 반 학생 중에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을 집합 A라고 합시다. 그럼 집합 A의 인원은 몇 명? 8명.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을 집합 B라고 합시다. 집합 B는 몇 명? 13명. 빨간색, 파란색 모두 좋아하는, 빨간색 또는 파란색 또는 무슨 집합이라고 그러죠? 아니야. 교집합은 그리고야. 얘, 그리고 얘 모두 다. 됐니? 또는은 무슨 집합? 합집합. 문제에서는 합집합 인원 빨간색 A, 파란색 B 또는 합집합 그 인원이 16명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뭐죠? 빨간색, 파란색 모두 좋아하는 모두는 무슨 집합? 이게 교집합이야. 둘 다를 성립하는, 둘 다 참으로 말하는 교집합. 그럼 결국은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라는 문제잖아요. 왜 근데 공식을 알잖아. 뭘 주저해. 합집합의 인원은 A에다가 B의 인원 더해주고 교집합의 인원은 빼주시면 되겠죠. 됐니? 합집합 16명 A 8명 B 13명 그럼 교집합 몇 명이에요? 여기 합치면 21명이지 20에서 16 빼면 되잖아. 몇 명이에요? 5명. 네. 교집합 인원은 5명이 된다. 정답은 학생 수는 5명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다음 주제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다음에 명제가 나오는데, 자, 단원이 명제인데 이 명제는 집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문제 풀다 보면 자꾸 명제를 집합으로 끌어다 붙여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 배웠던 집합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명제의 뜻은 단순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불러요. 이런 거죠. 2의 배수는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맞나요? 너무 어려운 문장입니까? 4의 배수들은 다 2의 배수. 2의 배수를 간단히 말하면 짝수지. 4의 배수는 짝수이다. 이게 맞는 말이냐 묻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건 명제가 되는 거예요. 명제 맞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1은 5이다.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읽으세요.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 명제예요. 이거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위에 있는 건 참이었지. 그게 명제야. 아래 있는 거는 거짓이지. 그게 명제야. 이거 예수잖아. 참이나 거짓을 구분할 수 있으면 명제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위에 있는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고 밑에 있는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에서 이건 맞는데? 그럼 명제예요. 이거 틀렸네? 명제입니다. 근데 명제 안 되는 거는 이게 뭐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제 이게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오늘 날씨 참 덥다. 명제야? 덥다는 걸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이건 명제가 안 되는 거야. 의문문, 감탄문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명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제를 표현할 때는 집합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표현했죠.
근데 명제를 표현할 때는 보통은 PQR 이렇게 보통 소문자로 표현하게 되며, 보신 것처럼 참인 명제도 있을 수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명제가 아닌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이건 뭐 단어의 뜻인데, 정의는 그 용어의 뜻을 말하죠. 뜻. 그러니까 이건 왜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뭐야? 김진영이요. 왜? 이거 이상한 질문이에요. 대답하는 것도 웃기고 질문하는 것도 웃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받아들이는 거야. 대신에 정리라는 게 이걸 성질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정리는 증명이 필요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 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이변 A, 이변 B, 이변 C라고 부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지.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고 필요하면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 중3 때, 중2 때 이거 증명하는 거 잠깐 배웠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정의는 질문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라면, 정리는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 물어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참인지를 보여주는 과정. 그게 증명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당연히 참거짓 구별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계속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용어의 뜻이 뭐지?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정해지는 수학적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보통 조건이라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x 더하기 1은 3이다. 이거는 근데 잘 보니까 x에 2가 들어가면 이 주어진 식은 참이 되지만, x에 2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 식은 거짓이 되죠. 그럼 결론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뀐다는 얘기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명제인데,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명제라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 부르냐면,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정해지는 문장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습니까? 저런 게 조건이에요. 뭐 이런 것도 조건이겠죠. 2x는 4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면 참이지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거짓이므로 이런 것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진리집합이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오죠. 이거 별표 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리집합. 진리?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4의 배수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거 참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랬을 때 이 문장을 잘 보면 4의 배수라는 문장과 2의 배수라는 문장이 붙어 있는 거거든. 근데 4의 배수는 우리가 원소를 뽑을 수 있죠. 그 원소들로 내가 집합을 만들 수도 있을 거야. 4의 배수의 원소 뭐 있나요? 4, 8, 12 뭐 이런 것들 있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고? 동해와? 이걸 뭐라 부른다고? 4의 배수라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뒤에 2의 배수. 그럼 2의 배수도 원소들이 있겠죠. 2, 4, 6, 8, 10, 12 이렇게. 그 원소들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만들어진 집합. 얘가 위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진리집합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만들어지는 집합. 그게 진리집합, 조건의 진리집합이 된다. 그 밑에는 그냥 참고인데, x를 포함하는 조건 같은 경우는 그냥 PQR로 쓰지 않고 PX, QX, RX로 쓰기도 하지만 귀찮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x는. 아시겠죠? 네. 이것도 뭐 예를 든다면 이거 위에 보면 자연수 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주어져 있는 식의 진리집합을 구하랍니다. 자연수리 했는데. 우리가 많이 보던 거네. 2차 부등식. 인수분해. x-2, x-5. 사이값.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런데 위에 조건에 보면 이 x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맨 위에 보면 써 있어요. 자연수이다. 그럼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는 거잖아.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진리집합은 집합이니까 진리집합도 집합이다. 집합기호 쓰셔야 되고 그 안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값 뭐 있어요? 3, 4 이렇게 쓰면 31번의 진리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네. 자, 다음 명제의 조건과 부정. 우리가 이제 아는 단어도 이제 자꾸 생겨요. 명제라는 단어도 이제 알고 조건이라는 단어도 알아요. 근데 부정은 또 우리가 쓰는 단어긴 하지만 수학적으로 부정은 또 뭘 말하는지 앞쪽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보면 그 교과 자체에 부정 방정식이 없어요. 문제도 없고 학교 아마 선생님들 수업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안 나와서 우리가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는 부정 방정식을 잠깐 설명했지만 시험 대비 들어와서는 부정 방정식 문제를 하나도 풀진 않았거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근데 그때 부정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때 이 부정과 명제에서 명제의 부정, 이 부정은 한글식 표현은 똑같이 부정인데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서로 다른 한자로 써지는데 이 부정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방정식. 너무 많아 정할 수 없다. 그 뜻의 부정이고 여기 말하는 부정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게 아니다. 네 말이 틀렸다. 이런 것들이 부정이죠. 서로 다른 의미예요. 여기는 만약 조건이나 명제를 줄여서 그냥 P라고 합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조건이나 명제 쓸 때는 P이다 라고 쓰죠. P이다. 이 P이다에 부정을 취하게 되면 간단해요. P가 아니다가 됩니다. 이걸 부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저걸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니까 P가 아니다. 됐니? 근데 그 P가 아니라를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앞에 물결을 쳐줘요. 이게 이 뜻이 뭐냐면 P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읽을 때는 물결 P라고 있지 않고 not P라고 있습니다. not P. 대문자처럼 보이는데 소문자예요. not P. P가 아니다. 알겠니? 이런 거잖아. 2의 배수이다. 이게 조건 P야. 조건. 땡땡 치는 건 뭐냐면 보통 그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는 이렇게 땡땡 처리하거든요. P 땡땡. P는 이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2의 배수이다. 그럼 not P는 뭐가 되죠? 그러면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했었지? 이 2의 배수인 걸 가지고 집합을 만들 수 있죠. 그 집합은 2의 배수. 물론 여기는 전체 집합을 자연수로 한다면 2, 4, 6, 8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는 조건 P의 진리 집합인 라지 P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P가 아니다. 이거는 명제를 쓴 겁니다.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얘는 명제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지금 이쪽에 쓰고 있는 거는 이 명제를 집합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P가 아니다. 2의 배수가 아니다. 2의 배수 아니면 뭐죠? 짝수 아닌 거니까 홀수인 거지. 1, 4, 5, 7, 9. 얘는 근데 P가 아닌 거잖아. P가 아닌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P의 여집합. 아셨어요? 뭘 확인하셔야 됩니까? 명제에서 낫은 집합에서는 여집합과 같다. 알겠습니까? 명제에서 부정은
집합에서는 여집합과 같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이런 거 배웠죠? P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거 뭐라고 배웠나요? P라고 배웠죠. 여집합 두 개 붙으면 그냥 P가 된다고. 이것도 그래. 여집합은 낫과 같다고 했으니까 여집합 두 번 취했다는 얘기는 낫을 두 번 취했다는 얘기예요. not P. 부정에 다시 부정. 부정에 다시 부정 보통 그냥 긍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네, P가 되죠.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P가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정을 말하시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39번 X는 음수이다의 부정은 X는 음수가 아니다. 40번 X는 8의 배수이다. 8의 배수가 아니다. X는 정수이다. 정수가 아니다. X는 4이다. 4가 아니다. 4가 아닌 거 이게 짝대 그으시면 되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0보다 작다의 부정은 뭐니? 크다 아니야. 크다만 있는 게 아니야. 그치, 크거나 같다. 작다의 반대는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답니다. 등호 없는 것의 부정은 등호 있고, 등호 있는 것의 부정은 등호가 없어져요. 그럼 X는 10보다 크다. 부정은 작다가 아니라고 그랬지? 작지 않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라는 뜻은 작거나 같다. 혹은 이하. 그런 의미로 쓰이죠.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은 작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가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부정을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뭐 이런 문제들도 네, 뭐 어렵지 않으시겠죠? 47번 루트근은 유리수가 아니다. 맞지? 루트근은 3이잖아. 3은 유리수가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죠? 루트근은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근은 3이죠? 3은 유리수가 아니다. 틀린 말이네. 3은 유리수잖아. 1번 명제 참고지 판단하라. 틀렸다. 거짓이다. 2번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 루트근은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루트근은 유리수이다. 그치? 루트근은 유리수이다. 맞다. 뭐라 할 수 있죠? 주어진 명제가 원래 있는 원명제가 거짓이었어요? 걔를 부정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니야?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그걸 부정해. 그럼 당연히 참이 되겠지. 거짓을 부정한 거니까 참이 될 거 아닙니까? 3번 명제 부정의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이건 말하는 거, 2번은 말하는 거였네요. 2번 말하시오. 루트근은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루트근은 유리수이다. 3번 참거짓 판단하시오. 참이다. 루트근은 유리수가 맞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봅시다. 이거는 흐름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한테는 아직 집합이 익숙하지 않고 이제 명제에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말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을 읽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치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시면 되는데 P 또는 Q 이거부터 먼저 연습합시다. 집합에서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집합이라고 했죠? 합. 그리고는 교. 일단 이거부터 먼저 기억해야 돼. 이 내용부터. 자, 명제랑 집합을 구분합니다. 명제에서는 P 또는 Q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집합에서는 이걸 뭐라 말할 수 있냐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진리집합, 라지 P. 집합은 대문자를 쓰겠으니까 Q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혹은 Q라는 어떤 문장이 있겠죠. 걔를 만족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진리집합, 라지 Q. 또는이 뭐라고? 이 두 개 집합을 합집합. 됐니? 근데 위에 있는 말을 만약 부정한다고 쳐봐. 위에 있는 말을 부정하게 되면 이걸로 하라는 얘기거든. P 또는 Q라는 이 단어 전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치? 이 단어 전체를 부정.
그럼 이 부정이 분배돼. P도 부정, Q도 부정, 또는도 부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걸 또 알아야 돼. 또는에서의 부정이 뭡니까? 그러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예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서로 부정의 관계야. 알겠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그리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됩니다. 이건 바로 뒷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번 시험에서 100점 받았다의 부정은 모두 다 100점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모두란 게 뭐니? 만약 여기 니네 둘이 있어. 여기 있는 2명은 이번 시험에서 모두 100점 받았다 라는 뜻은 동혁이 100점 그리고 예외 없이 진영이도 100점 이 뜻이에요. 근데 내 말을 부정하라는 얘기는 나는 너 100, 너 100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네가 100이 아니야. 그럼 내 말이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0점 받았다의 부정은 모든 사람이 100점 받지 못했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100점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게 부정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자, 이제 갑시다. 다시. 이 부정이에요. P의 부정, 나P. 또는의 부정이 뭐라고 그랬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Q의 부정, 나Q. 알겠니? 근데 이걸 집합화한다고 쳐봐. 집합화. 얘를 부정하는 거지. 근데 집합에서 부정을 취한다는 얘기는 여집합을 취하겠다는 뜻이야. 이해해? 집합에서는 부정을 취하겠다는 얘기는 그걸 뺀 나머지니까 여집합을 취하겠다는 얘기다. 그럼 위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이야. 위에 있는 집합의 전체 여집합. 이게 무슨 법칙이죠? 드물어간 법칙.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기억나? 드물어간 법칙. 이 여집합이 하나씩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고? 여집합 붙고 Q에 여집합 붙는데 가운데 있는 합집합이 거꾸로 교집합으로 뒤집어지죠. 자, 잘 봐. 이제 문장을 잘 봐야 돼. 잘 봐. P 또는 Q. 이걸 집합으로 바꾸면 P 합집합 Q. 그치? 그 다음 얘를 부정한 나P 그리고 나Q. 나P는 집합에서 뭐랑 같지? P의 여집합. 맞지? P의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나Q는 Q가 아닌 거니까 Q의 여집합. 여기 있네. P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나Q. Q의 여집합. 딱 맞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명제에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 주어진 명제랑 그 명제 부정이나 그걸 집합화했을 때 그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의 개념이나 사실은 서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게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이런 거 연습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아까 말한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얘를 부정해야 돼. 얘를 부정하시오. 그럼 2의 배수이다의 부정은 뭐니? 2의 배수가 아니다지.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이다의 부정은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좀 풀어보도록 하시고 명제 참 거짓 모든 어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오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자, 명제 참거짓 여기 좀 엑기스만 중요한 것만 하고 갑시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선생님 이게 명제가 되려면 보통 표현이 어떻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아까 잠깐 보셨지만 조건이 주어지고 P이면 Q이다 이런 문장으로 잘 나와요. P이면 Q이다 이런 문장. 알겠니? 근데 그럼 이면 앞에 있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가정이라고 불러요. 이면 뒤에는 얘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은 내가 이 명제를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과정 중에 가정은 쓸 수 있는 거야.
대신에 결론은 아직 그렇게 된다고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증명 과정에 결론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동혁이는 잘생겼다를 증명할 거야. 다시. 동혁이가 잘생겼다면 인기가 많을 것이다. 이거를 증명할 거야. 그럼 증명할 때 뭐는 써먹을 수 있냐면 동혁이가 잘생겼다는 조건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동혁이가 잘생겼는데 잘생겼으니까 뭐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건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결론이 뭐냐면 잘생겼기 때문에 인기 많다는 건데 그 인기 많다는 결론 아직 밝혀진 바가 없잖아. 그를 증명 과정에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앞쪽에 그렇다라고 하자.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렇다. 이게 결론이고. 알겠니? 근데 가정을 말하는 이 어구가 이면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냐면 은, 는, 이, 가 주어를 표현한 거 있죠. 피이면 아니면 뭐 이의 배수이면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의 배수는, 이의 배수가, 이의 배수 이 이런 식으로 은는 이가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엔 뭐뭐이다 라는 표현 말고 이다란 말이 당연히 결론에 쓰이는 단어긴 한데 이다 말고 뭐뭐를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이런 표현들 나오면 그 표현들 앞에 있는 거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이렇게 주어를 나타내는 거가 나오면 그 뭐뭐가 가정이 되는 거고 뭐뭐이다 혹은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막 목적이 나타나는 것들은 그게 결론을 봐야 된다는 뜻이죠. 알겠니? 가정 결론 구분할 수 있겠어? 명제는 가정 결론 구분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뭐를 써먹을 수 있고 뭐는 못 써먹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거를 했다면 그 다음은 표기법이에요. 그럼 도대체 P이면 Q이다라는 예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시면 돼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봐. P이면 Q이다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화살표로. 그럼 이 얘기는 명제는 일단 맞아. 명제는 맞아. 근데 아직 참 거짓을 판별하지는 않은 상태인 겁니다. 명제는 맞아. 참 거짓을 판단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아직 판단을 안 한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이지? 그냥 명제로 나타낸 것 뿐이고. 그럼 만약에 이 명제는 명제인데 알고 보니까 참이라면 그럼 그때는 수학적 기호로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P면 Q에다가 참이 됩니다는 이렇게 두 줄을 그으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럼 이건 참이군요 라는 뜻이에요. 이 명제는 참인 명제. 그럼 거짓이면요? 거짓은 새로운 기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짝대기 그으시면 돼요. 원소할 때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짝대기 그었잖아.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짝대기 그었잖아. 그런 것처럼 짝대기 그으시면 이건 참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런 기호로 쓰시는 겁니다. 자, 다음 파트.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명제 제일 중요한 거는 참거짓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명제 뜻이 그거잖아.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그게 명제라며.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명제 참거짓 적으면 어떻게 판단하죠? 첫 번째, 직관적 이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딱 보면 알겠다는 뜻이에요. 1 더하기 2는 4. 틀렸잖아. 보자마자 얘는 명제구나. 그럼 명제 중에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직관적 이해. 보자마자 알겠는 것. 이건 그냥 선생님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명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 잘 들어라.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예를 든 게 있었죠. 이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물어보면, 물론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는 직관적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참인데? 거짓인데? 바로바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이건 예인 거니까. 내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잘 안 되네? 직관적 이해가 안 돼. 보자마자,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헷갈려. 그럼 그때는 뭐 하냐면, 잘 들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를 가지고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보면, 이의 약수가 가정이었지. 그치? 가정의 진리집합을 뽑아보는 거예요. 이의 약수, 원소, 1, 2. 그럼 이게 결론이죠? 뭐뭐 이다 앞에 있는 거 결론. 그럼 4의 약수를 원소로 집합을 만들어요. 1, 2, 4. 라고 해서 보니까, 가정의 모든 원소, 1, 그리고 2가 결론 안에 완벽히 포함되는 무슨 집합이죠? 부분 집합이지. 그래서 가정이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는 부분 집합일 때는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조건 중에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맞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1은 2의 약수 중에 1은 4의 약수이다. 있잖아. 이건 2의 약수 중에 2는 4의 약수이다. 있잖아. 그러면 2의 약수는 전부 다 4의 약수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의 약수인 가정의 집합이 4의 약수인 결론의 집합에 완전히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구나. 그럼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하자. 알겠나요? 근데 이런 것들 다른 예. 4의 약수는 4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이 문장은 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넌 뭐라 하셔야 된다고요? 4의 약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뽑아야 돼요. 1, 2, 4. 그 다음에 6의 약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뽑아봅니다. 1, 2, 3, 6. 맞니? 근데 그리고 보니까 가정의 모든 원소가 결론에 포함되나? 그렇진 않네. 왜? 4. 이 4라는 원소는 가정 안에는 있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4의 약수 중에 4라는 숫자 때문에 이 4의 약수 전부 다를 6의 약수라 말할 수 없다. 이런 예,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 이 예를 발레라고 불러요. 발레. 진영 알겠니? 이 발레 말고 반레. 참이 아니면 보여주는 예 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알아내는 게 뭐죠? 가정의 모든 원소가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는 게 아니네. 단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게 있네. 그러면 무슨 명제라고? 거짓인 명제가 돼요. 이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참거짓,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참거짓을 가지고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이 밝힌다. 이 부분이죠. 이걸 보시고 참인지 거짓인지 밝힌다. 근데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것. 근데 얘가 지금은 안 나와요. 좀 이따 나와요. 대우라는 걸 이용합니다. 대우를 이용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과정이 뒤에 나와. 그거는 수업 듣고 다시 풀면 되니까. 자, 여기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도 좀 해보세요. 아까 말하는 포함관계가 포함이 성립하면 참이고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야. 자, 이건 아까 말했던 거예요. 모든과 어떤의 부정에 대한 개념인데, 모든의 부정 뭐라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 됐니? 잘 들어. 이제 어떤 문장을 내가 읽어봤는데 이 문장은 모든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어떤 x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문장에 보면. 그럼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는 이런 조건을 보고 이게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라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밑에 네 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을 해석하는 상식적인 능력. 준영이 너 상식 있잖아.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 기본적인 문장 해석은 되잖아. 잘 봐. 27번 보세요. 전체 집합 안에
전체 집합 안에 누가 들어왔죠? 1, 2, 3, 4, 5, 6이 들어왔어요. 이 숫자 말고는 우리가 숫자를 떠올리지 않는 거야. 이게 숫자 전체니까 이게 다야, 숫자. 근데 거기서 27번 봐.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게 뭐지? 여기는 1, 2, 3, 4, 5, 6 전부에 대하여 라는 뜻이죠. 그 전부에 대하여 그 숫자는 다 이 안에 들어있나요? 그렇죠.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성립하지. 그럼 이 명제는 뭐라고? 참이라고. 모든이 붙으면 예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예외가 없어. 그러면 참이야. 근데 밑에 거 보세요. 모든이 붙었는데 여기 1, 2, 3, 4, 5, 6 모든이 붙었는데 그 모든 x 1, 2, 3, 4, 5, 6에 대해서 걔네를 제곱하면 다 짝수가 되니? 여기는 1, 2, 3, 4, 5, 6을 다 제곱하면 다 짝수가 돼? 이거 제곱하게 되면 1, 4, 9, 16, 25, 36? 짝수인 것도 있지만 짝수가 아닌 것도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모든 x가 제곱하면 다 짝수를 만족하지는 않잖아. 뭐가 존재하는 거죠? 예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명제는 거짓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모든 x가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얘가 존재해. 그럼 모든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 모든은 예외 없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는데? 제곱하면 짝수 아닌 게 있는데? 그럼 모든 x라 말할 수 없네? 이건 봐봐. 수학이 아니고 상식이잖아. 당연히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쓰는 상식적인 내용이야. 그럼 이번에 어떤을 봅시다. 어떤 x에 대해서는 이 어떤이 뭐니?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란 뜻이야. 아무거나. 여기 지금 원소 6개 있지. 모두는 6개 전부 다를 말해. 근데 어떤은 뭐 하나 해도 되고 2개 해도 되고 3개 해도 되고 그냥 관계없다니까. 아무거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거나 어떤 x에 대해서 그 x 중에는 3이 있더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여기 아무거나 x 중에서 여기 3이 있네? 맞는 말이라고. 그럼 이 얘기는 어떤이라는 문장이 붙으면 원소가 존재하기만 하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이 전체 집합 중에 뭐 이 어떤 x를 만족하는 답이 하나는 존재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해. 그러면 참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x에 대하여 이 숫자 중에 어떤 x는 8의 배수인 것도 있더라. 8의 배수가 있니? 8의 배수가 없잖아.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8의 배수를 만족하진 않아. 어떤은 모두 다를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개 이상은 8의 배수를 만족하는 게 있어야 이 말이 맞는데 답이 하나도 없네요.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 명제는 거짓이다. 됐어? 이제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한 거야.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모든이란 말이 붙었는데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내가 구하는 집합, 내가 구하는 원소로 만들어진 진리 집합이 전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말했던 내가 구하는 x가 1, 2, 3, 4, 5, 6이 전부 다 이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럼 내가 구하는 값이나 전체 범위나 똑같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모든이란 말이 붙었는데 거짓인 케이스는 언제냐면 얘처럼 내가 구하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알고 보니 전체랑 다를 때, 같지 않을 때, 그때는 거짓. 알겠지? 마지막 어떤이란 말이 붙었을 때 언제는 참이 되고 언제는 거짓입니까? 어떤이란 말이 붙었을 때 얘가 참이었죠. 이게 뭐예요? 내가 구하는 조건이 알고 보니 원소가 존재한다는 뜻은 공집합이 아니란 뜻이에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내가 구하는 어떤이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있어. 공집합은 아니야. 그러면 이건 참이야. 근데 어떤이란 말이 붙었는데 내가 구하는 조건, 이 8의 배수라는 조건이 알고 보니 전체 안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저 안에 8의 배수는 없잖아. 원소를 쓰고 싶은데 원소가 없으니까 못 쓰잖아. 공집합이네? P가 공집합이면 어떤은 거짓이 된다.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서 모두는 예외가 없어야 되니까 다 성립해야 되고, 모두는 예외가 있으면 거짓이고, 어떤은 그냥 어떤 것만 하나 뭐 최소한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원소가 있으면 되는 거고, 원소가 하나도 없네? 이 어떤을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이거는 아무리 어떤이라도 만족하는 원소가 없으므로 거짓이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과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과제입니다.